자 이제 옷을 많이 번 것 같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반문연대. 반문연대는 상당히 오래된 정치권에 되게 오래된 화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 있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겨보자고 다 긁어 모아가 반문연대잖아요. 최근에 신반문연대가 지금 알게 모르게 결성되고 있죠. 윤석열, 금태섭, 서민, 김경률 여기에 국민의 침 이렇게 해가지고 반문연대. 이걸 지금 기사라고 보도라고 내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문연대 빅텐트라는 이 표현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서 나는 이런 말을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개혁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그러니까 내용은 반문이지만 그 이름이라도 뭐 개혁 세력, 막 그런 뭐 혁신 세력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치 세력을 모아야지. 쪽팔리게 반문연대가 뭡니까? 그 반문연대가 빅텐트 치면 건강은 하겠다. 빅텐트 치면. 반기문과 문재인 연대 아니에요? 반문연대. 근데 이게 헛꿈꾼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배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금태섭, 서민, 김경일 이런 사람들이 저쪽과 힘을 합치면 연대가 됩니까? 전에 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반문연대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예. 흐지부지하다가 지금 사그라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문연대 빅텐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텐트는 남자들이 아침에 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쳐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빅텐트라고 하는 게 웃지도 않는 건데 이것들이 지금 당황했지. 그러니까 38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후속 멘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근데 그 지금 특히 저는 눈에 띄는 사람이 금태섭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 부러워요. 누군가한테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기분 제가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반문연대가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반 무슨 연대가 되려면 그 반대하는 그 사람 악인이 돼야 된다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엄청 낮은데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 등의 힘으로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 박근혜 예를 들면 그 박근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 여럿이 모여가지고 연대를 만들어서 그 나쁜 그 악을 치자라고 하는 것은 그 프레임이 먹혀요 국민들한테.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선이야 선. 그러니까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악인화시키려고 계속 있지만 지지율은 50%를 상회하면서 예. 역대급 지지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 가끔씩 여러분들 보도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지율이 이렇게 탄탄할까 분석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50%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갖고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더군다나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가져갈 확률이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은 정말 역대급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인이야 선인. 선이란 말이야. 이 선에 대해서 그 사람에 반대한 사람들 찌끄러기들 윤석열, 금태섭, 서민, 김경률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완전 비주류에 든다가 찌질이들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그 약간 모자란 애들을 모아가지고 또 모자란 애들이 모여가지고 반문연대를 만들면 그게 시너지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당을 안 해봐 놓으니까 야당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야당은 공부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공부 말고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가 뭐 엄청나게 뭐 MB 같이 이명박 같이 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뭐 박근혜 같이 이렇게 농단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 이상은 결국에는 정치와 정책으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정책 이야기가 빼면 그냥 땡깡 또 땡깡이라고 하는데 진짜 목리 부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뭘 하겠다는 내용 아직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야당은 야당답게 공부하고 정책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 아젠다가 없는 상태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반대하기 모이긴 했어. 뭘 하지? 반대. 반대 그거야. 진짜 훌륭하다 정말. 근데 그게 바로 똥파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똥파리는 빅텐트 안에 모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단 모임과 동시에 자가 분열을 시작하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걸 우리가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그렇게 발산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네. 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일을 늘릴 수가 없는데 오히려 차라리 여기에서 지금 자기들이
인용은 하고 있잖아요. 뭐 김무성이라든가 박형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권 주자로 세운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한 뭐 좀 지지하는 세력으로 그렇죠. 한다면 예, 예. 사람이 더 모일 수 있을 텐데, 근데 평가부터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뭐 킹메이커 김무성, 박형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킹메이커가 아니라 사실은 프리즈너 메이커죠. 수형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네. 아. 이 사람들을 가지고 또 뭐 대선에 내보낸다 뭐 이럴 지금 사실은 후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예. 반 누구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건 또 큰 에너지를 못 그러니까 낸다는 박 씨도 거죠. 보내고 이 씨도 보내고 다 감옥으로 보내는 프리즈너 메이커 분들. 근데 지금 재밌는 게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 금태섭 그리고 서민 이런 사람들이 가서 강의를 해요. 참 찌질이들이라는 게 이쪽 아젠다를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혁신으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EJ라고 이쪽에서 대접을 못 받는 메시지를 내 가지고 저쪽으로 쫓겨가 가지고 저쪽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저러고 있다고 일르러 가는 거잖아요. 예. 그 찌질함. 내가 정말 순수하게 저쪽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런 제안들을 거절하는 게 맞고요. 다음에 이수정 교수 여기는 성폭력 특위에 이미 합류했죠. 다음에 저쪽에서 김경률한테는 청년 특위를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김경률이 청년인가? 나 그것도 의심스럽긴 한데 그러면서 뭐 김기현 같은 경우는 그 울산에서 고래고기 그분 예. 김기현 같은 경우는 유연성 발휘해가지고 야권이 빅 텐트를 쳐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기현 씨는 아침이나 치시고요 텐트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치의 아주 낡은 그 화법 예전에 그 문법을 갖고 지금 정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합치면 이긴다가 아니라 오히려 비호감도 높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게 지들끼리 지지율이 높아질 것 같죠. 비호감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면 확장성이 떨어져요. 지들끼리 지지도는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윤석열, 금태섭, 서민, 김경률이 국민의 짐과 힘을 합치면 뭐가 좋아질 거란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냥 반대한 애들, 어떻게 보면 찌질한 애들, 그리고 배신한 애들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상시적으로 4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뭉쳐봐야 과학이 나오죠. 맥시멈 30% 이상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금태섭, 서민, 김경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삐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정당한 명분은 이야기 못하고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삐졌다는 거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은근슬쩍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금태섭도 사실 삐져서 나간 거 아닙니까? 뭐 그 민주당이 뭐 다양성을 포용을 못하네 지 말이고 결국에는 경선에서 안 뽑아준 거 당원들한테 삐져갖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경률도 원래 자기가 그 삼성 그 바이오 그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냈는데 김호준 총수가 자꾸 안 받아주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니까 삐져가지고 또 이렇게 태도를 튼 거고, 서민도 나 서울대 나왔는데 왜 서울대 나온 그 대접을 안 해주냐고 이거 삐져가지고 지금 딴소리 하는 거죠. 참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진짜. 근데 이거 야도 야권 연대를 한다고 하는데 국집 내부에서도 지금 연대가 안 되는 상황인데 누구를 끌어들이는지 잘 모르겠고 이분들 아마 여기서도 또 삐져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야의 최고의 정치 평론 고수가 한마디 알려드릴게요. 당신들이 이기는 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거 저거 진짜 시끄러. 필기해 필기. 그렇게 모여서 옛날 화법으로 반문연대 만들어가지고 빅 텐트 치자 하는 소리는 우리 민주 야권일 때는 먹혔다니까요. 강자, 악한 세력. 그러면 사실 정치를 못했죠. 지금 뭐 문 대통령이 경제를 망치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실제로 서민의 삶은 완전 피폐해진 정도의 상황. 그게 체감적으로 밑바닥에 깔리고 남북 아젠다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등등에 있어서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국정원만 이용해서 정치해 먹던 시절에 저 사람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텐트 치자 했지만 예전에 우리가 야권 단일화 이런 것도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야권 단일화도 최근 한 5, 6년 사이에는 아예 안 먹히는 프레임이에요. 아예 사람들이 될 쪽을 밀어줘 버리는 상황이 있었고 아예 단일화를 아예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빅텐트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얼핏 했습니다만 자신들만의 정책 아젠다를 만드시고요. 제가 수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예요. 야당이 여당을 이기는 방법. 여당보다 복지를 더 강해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건 없어. 음. 민주당보다 더 세게 나가야 된다고. 복지는 더 세게. 그리고 남북 관계는 더 평화롭게. 음. 이런 아젠다 몇 개만 들고 이미지화 시켜야 되는데 그 이미지화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 몇 년 걸려요. 네. 아, 저 사람들 수년 동안 똑같이 말하는 거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관계 변함이 없을 것 같네. 복지는 좋아질 것 같네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심어주지 않는데 김종인이 맨날 당 쇄신 이야기하면 뭐예요. 국정감사 되면 취미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데 그러니까 광주에 아무리 가면 뭐합니까? 얘네들은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광주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몇 번 가서 무릎 꿇는다고 그 사람들의 색깔이 바뀝니까? 안 바뀐다고요. 당장 나서서 해야 될 게 세월호 진상규명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좋은 사람들이다. 민주당보다 괜찮네 싶은 이미지를 남기는데 최소 보는 게 저는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텐트 얘기만 하고 있는 분들 그냥 아예 이 사람들 텐트를 치되 야외 나가셔가지고요 그 엄동설 안에 밖에서 한번 텐트 한번 쳐보세요 진짜로. 그렇죠. 얼마나 그런, 추운지. 예, 그런 거라도 보여주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 좀 유치하고 막 유치찬란해가지고 지금 뭔가 말을 붙이기가 좀 민망합니다 진짜.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텐트 이야기해서 제가 네. 약간 빡쳐가지고 한번 그 아젠다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모자란 소리다. 여기까지.